다음은 15일 자료를 보겠습니다. 증권사 부실연체 사상 최대, B2 광풍의 1000억 돌파, 증권사 재무 건전성 타격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늘어나는 증권사 부실연체인데요. 국내 증권사 부실연체가 올 들어 8월 말까지 누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연체 금액이 1000억 원 돌파는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이 셀코리아에 나선 사이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계속 사면서 시장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으로 상황이 안 되는 부실연체가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부실연체 상승률이 높은 증권사는 메리츠 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약 141% 정도가 되고요. 하나투자증권이 40%, 삼성증권이 31%, 키움증권이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로 0%대를 수렴하고 있고, 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도입하면서 너도나도 주식 투자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손해보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책 없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겠죠. 금융당국에서는 이처럼 신용융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론 베널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회사가 될 것이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현재의 5배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CN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론 베런입니다.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앞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현재 2조 달러는 애플 한 개 회사만 2조 달러를 지금 통과를 한 상태고요. 테슬라는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 12위고 시가총액은 4,100억 달러인데 이보다 5배가 되어야 2조 달러가 되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죠. 베런 캐피탈 회장이기도 한 테슬라의 주주인 베런은 현재 그의 재산이 약 3조 3,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일 날 CNBC 방송 출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런은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2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다며 테슬라는 현재 시가총액의 5배인 2조 달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약 400% 이상 급등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4,104억 달러죠. 베런은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테슬라의 단기 주가 움직임보다 사업 모델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연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테슬라 주가는 요요처럼 오르내린다면서도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였지만 현재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 베런 캐피털 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을 73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또 베런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테슬라만큼 성장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 그는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 투자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다며 앞으로 몇 년간 나는 스페이스X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얘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440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2,600만 달러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지금 스페이스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상당히 큰 폭의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주장은 테슬라도 오를 것이고 또 스페이스X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100조 통큰 투자 2025년 미래차 선두 굳힌다. 정의선이 그리는 미래 수소 에너지 생태 구축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되겠죠. 현대차 그룹 향후 5년간 100조 원 투자. 지금 사업 목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 전환,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세계 로봇택시 상용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정의선 회장이 새로운 총수가 됐죠.
현대차 그룹에. 그래서 20년 만에 새로운 총수를 맞이한 현대차 그룹이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 대내외 악재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에 나섰다. 지난 2년간 세계 각지를 뛰어다니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전념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계 5위인 현대차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의선 회장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당면한 자동차 업계 현실은 녹록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는 연말까지 4.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이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한다는 그룹 철학을 토대로 현대차 그룹을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미끄러진 미국 증시, 문우신 장관 한마디에 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문우신. 14일 현재 상승세를 타며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신규 부양책 협상이 대선 전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장중에 전해지면서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전 거래일에 이어 2일 연속 하락 장세가 펼쳐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우신 장관의 발언 내용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신규 부양책 관련 전화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문우신 장관은 부양책의 규모, 정책 내용 모두 이견이 남아 있어서 대선 전에는 타결이 어렵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를 지원하는 개별 지원책 타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시장이 상승하다가 바로 곤두박질을 쳤죠.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회사 중에 골드만삭스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며 약세장에서 0.2% 상승을 마감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36억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주당 순이익은 9.68달러다. 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다소 미흡한 실적을 내놓았다. 그래서 5%와 6%대 하락을 했다. 또 항공사 지금 협상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은 대규모 적자 소식에 1.6% 정도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일 날짜인데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반도체 링의 결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미 중화권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을 보겠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DB하이텍이 있는데 올해 삼성전자는 10% 상승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6%, DB하이텍이 약 33%로 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죠. 최근 한 달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올해를 봐야 되겠죠. 미국의 업체는 AMD가 73%, 퀄컴이 44%, 엔비디아가 137%로 아주 크게 올랐고요. 이 중화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TSMC는 대만 업체고 SMIC는 중국 업체죠. 올해에 49%, 62%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4가지 이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과 화웨이 또 SMIC를 둘러싼 미국의 제재가 지금 반사 효과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홈 이코노미 확산에 따른 개인 컴퓨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세 번째는 내년 1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 움직임에 따른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 또 네 번째는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강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일자를 보겠습니다. 시초가마저 무너진 빅히트라는 제목인데요. 빅히트가 상장 첫날 주가가 요동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다. 주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개장 직후부터 마감까지 하루에 4차례나 VI라고 하죠. 변동성 완화 장치를 해서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분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VI가 발동이 됐죠. 빅히트 주가는 공모 가격이 13만 5천 원인데 2배인 27만 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된 이후에 VI가 발동되며 매매 정지가 여러 차례 됐었고요. 가격 제한폭인 35만 1천 원까지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잠시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과 1분여 만에 상한가가 풀리고 상승폭을 줄여나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25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그 외국인들도 대거 매도에 나섰다. 그래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400억 원어치를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59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 투자자들도 82억 원어치를 팔며 매도 행진을 이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그 빅히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크게 엇갈렸는데 최고의 목표 주가와 최저의 목표 주가 차이가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어디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이 제일 높았는데 29만 6천 원, 현대차 증권은 26만 4천 원, IBK 투자증권이 24만 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21만 2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낮게 제시한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20만 원, 메리츠증권이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6일 금요일 종가는 22%가 하락한 20만 500원에 마쳤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방시혁 의장이 그 15일 상장 첫날에 거래소 로비에 있는 기념행사에서 북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다음은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3일간 미끄러진 미국 증시, 신규 부양책 협상 난항과 코로나 확진자 증가 부담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부양책 협상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또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공개되면서 3일 연속 하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시장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차 부양책과 관련해서 1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날 뉴욕 증시가 열리기 1시간 전에 발표된 주간 실업 지표는 시장에 부담을 줬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만 3천 건이 늘어난 89만 8천 건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선을 19일 앞두고 신규 부양책 협상은 진전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가 됐고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은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고, 이번 협상은 펠로시 의장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1조 8천억 달러보다 더 큰 액수를 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하지만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 더 간다. 달러 ETF 투자자들 가슴 철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달러당 원화값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런 펀드 시장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1285원까지 떨어졌던 달러당 원화값은 15일 1144원까지 올라갔다. 그만큼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된 셈이다. 특히 미국에서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만큼 달러 상장지수 펀드인 ETF나 수출주 펀드 투자자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초만 해도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 여파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예측됐었다. 하지만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가 장기화되고 또 중국의 위안화 상승이 뚜렷해지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선물 ETF 투자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아직도 짙게 두리운 만큼 달러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이 당선 시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 달러 ETF 6개월 마이너스 10%로 급락했다. 10월 16일 날짜는 1145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펀드들인데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은 10월 둘째 주 주간 외환 원자재 시장 변동 사항을 보겠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인데요. 달러 원입니다. 12일날 1147원이었던 것이 16일날 1145원으로
0.24% 하락을 했고요. 달러 지수는 93.104에서 93.715로 0.65% 상승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하락을 했죠. 온스당 1928달러에서 1915달러로 약 0.68% 하락을 했고, 원유는 39.43달러에서 40.69달러로 약 3.19% 상승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건 공포지수죠. 보통 공포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지수로 S&P 500 지수 옵션의 그 변동성을 나타낸 그런 지표로 증시와 반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6.33에서 27.68로 5.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은 주식 가격은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빅스 지수는 20 이하일 때는 과매수 구간이고 또 40이 넘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 취해 있을 때이고, 또 40 이상 과매도 구간일 때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이하면은 흥분 구간, 40 이상이면 공포 구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그 3월 16일 코로나 사태로 그때 당시에 빅스 지수가 72.62까지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공포 구간이었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월 둘째 주 주간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국내 지수도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음 주를 예측해 보겠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또 바이든의 그 상승률이 또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음 주도 혼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주간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